네, 영상으로 먼저 소개해드렸는데 오늘 30일 개통하는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GTX-A 수서 동탄 구간 요금이 4,450원, K패스를 이용한다면 3,560원으로 책정이 됐습니다. 네, 정부는 지상에 있는 도심 철도를 지하화하고 또 지상 공간을 개발하는 사업의 연구 용역에도 착수했습니다. 경제부 이승윤 기자와 함께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일단 저희가 제목에는 4,450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금 정책이 좀 복잡하다고요? 네, 정말 복잡합니다. 저도 사실 살펴보면서 이렇게 옵션이 맞나 정말 생각이 들었는데요. 일단 일반 성인 기준으로는 요금이 4,450원이 책정된 게 맞습니다. 네. GTX 근데 기본 요금을 따져보면은 3,200원이고요. 이동 구간을 이 10km 초과해서 5km마다 이제 거리 요금 250원이 추가됩니다. 저도 계산하다 솔직히 좀 포기했는데 네. 이에 따라서 이 수서 동탄 구간은 32.8km입니다. 그래서 요금이 4,450원이 됩니다. 수서 성남 구간이 10.6km 구간인데요. 3,450원, 성남 동탄 구간이 22.1km 구간인데 3,950원이 됩니다. 여기에 각종 할인 프로그램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더 저렴하게 GTX-A를 이용할 수 있고 환승 할인도 적용됩니다. 오는 5월 시행되는 이 K패스 이용자들은 GTX 이용 시에도 환급 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K패스는 이 대중교통을 한 달에 15차례 이상 이용하면은 지출 금액에서 일정 비용을 돌려주는 일종의 할인, 이 환급 서비스입니다. 네. K패스에 따른 환급 적용을 하면 수서 동탄 구간 같은 경우는 일반인이 한 20% 정도 환급을 받아서 3,560원에 이용하게 됩니다. 만 19세에서 34세 사이 청년들은 30% 환급을 받을 수 있어서 3,110원. 그리고 53.3% 환급을 받을 수 있는 저소득층은 2,070원에 GTX-A를 탈 수 있는 겁니다. 어린이 같은 경우에 50% 할인이 되고요. 또 청소년은 10%, 65세 이상은 30%, 장애인 유공자는 50%씩 별도 할인 혜택이 있습니다. 또 주말에도 또 요금이 다른데요. 이 기본 요금이 10% 할인이 들어가고 6살 미만 영유아는 이 보호자당 3명까지 이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 GTX는 준고속 열차지만 버스나 전철로 갈아탈 때 이 기본 요금을 중복해서 내지 않아도 되는 환승 할인이 적용됩니다. 네. 간만에 산수 엄청 하셨겠네요. 정말 힘들었습니다. 네, 정말 복잡한 요금 체계를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는데, 자, 요금은 이렇고 이제 문제는 그러면 GTX를 탔을 때 얼마나 시간을 단축할 수 있느냐 이 부분인데 수서 동탄 구간이 20분까지 단축이 된다고요? 네, 원래 한 50분 정도 걸리던 게 20분으로 확 주는 건데요. 네. 이번에 운행을 시작하는 GTX 열차는 수서 동탄 구간 이 가운데에서 4개역을 다닙니다. 수서역, 성남역, 동탄역에 정차를 하는데요. 성남역과 이 동탄역 사이에 위치한 구성역은 이 안전과 공정상의 문제로 6월 말쯤에 아마 개통될 예정입니다. 예. 덕분에 좀 아마 더 빨라질 것 같긴 해요. 왜냐하면 덜 멈출수록 이제 시간이 더 좀 좁혀진 요가도 예. 있거든요. 첫 열차는 동탄역에서 새벽 5시 반에 운행을 시작하고 마지막 열차는 각 역에 새벽 1시쯤에 도착합니다. 또 이 개통 초기 오전 6시 반에서 오전 9시 반 이 출근 시간대에는 이 동탄에서 수서로 가는 방향 기준으로 평균 17분 간격으로 열차가 운행됩니다. 한번 놓치면 낭패를 본다는 얘기죠. 수서에서 동탄은 이 정차 시간을 포함해서 이동에 약 20분, 뭐 정확히 19분, 18분까지도 줄일 수 있습니다. 예. 승용차로는 한 45분 걸리고요. 네. 버스로는 75분 걸리던 건데 이런 이동 시간이 대폭 단축되는 겁니다. 나머지 구간인 운정 서울역 같은 경우는 올해 하반기에 개통 예정입니다. 파주 시민들이 아마 많이 기다리고 계실 것 같습니다. 예. 이 중간 구간인 서울역에서 수서는 오는 2028년 완전 개통을 목표로 열심히 공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박진용 국가철도공단 이 수도권본부 GTX 사업단장 말을 한번 들어보시죠. 네. 90분과 70분에 대비해서 GTX-A는 20분에 이르기 때문에 50분과 70분 단축돼서 적어도 79% 이상의 시간 단축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결국 교통에서 핵심은 시간과 비용의 경제성 그리고 편리성 아니겠습니까? 자, GTX 같은 경우 전철, 버스, 택시 같은 다른 교통과의 환승이 좀 편한 건가요?
네, 그게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요. 네. 그래서 GTX A 노선의 각 역에서는 다양한 이 대중교통 수단으로 환승할 수 있도록 편의를 많이 높였습니다. 수서역 같은 경우는 수서 고속철도 SRT 열차와 3호선 그리고 수인 분당선 등 다른 3개의 철도 노선으로 환승할 수 있는데요. SRT 노선에서 그 역들까지 가는데 약간 시간이 좀 걸립니다. 이 성남역에서는 GTX A와 같은 날에 개통하는 판교하고 여주를 연결하는 경강선으로 갈아탈 수 있습니다. 또 신분당선 판교역과 수인 분당선 이내역까지는 걸어서도 이동할 수가 있습니다. 동탄역에서는 지하 6층 이 승강장을 이용해 SRT와 이 평면으로 환승할 수 있고요. 구성역에서는 버스나 택시로 환승이 가능합니다. 네, 확실히 시간도 줄이고 비용도 줄이고 GTX 이용이 늘어날 것으로 보이고 이번에는 철도 지하화 사업에 대해서도 좀 살펴보겠습니다. 정부가 밑그림 그리기 위한 종합계획 수립 연구 용역에 본격 착수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아직 이제 그림을 그리는 단계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요. 국토교통부가 이번 철도 지하화를 추진하면서 모델로 삼은 곳이 바로 이 지하화가 한창 진행 중인 독일 슈투트가르트입니다. 슈투트가르트가 이 교통 중심 도시인데요. 그 철도역이 가운데 있는데 그걸 지하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상 공간에는 공원과 녹지, 주거, 그리고 업무, 상업, 교통시설을 갖춘 이 복합 공간이 조성됩니다. 한창 지금 요즘 공사가 진행 중이라고 하는데요. 이 국토교통부도 이처럼 이 도심에 있는 철도를 지하로 보내고 지상 공간은 개발을 해서 낙후된 이 도심의 재생을 지원한다는 방침입니다. 이에 따라 밑그림을 그리기 위한 이 종합계획 수립 연구 용역에 본격 착수했습니다. 다양한 이런 독일이나 영국의 해외 사례와 현황을 검토해서 노선 선정을 위한 평가 기준을 만들고 이 도시개발 방향 등을 도출할 예정입니다. 우선 검토 대상은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에 있었던 경부선, 경인선, 경원선 일부 구간과 지방자치단체들이 제안하는 노선들인데요. 정부는 이 지자체 제안을 받아서 오는 12월에 1차 선도 사업을 선정한다는 계획입니다. 이 노선을 포함한 종합계획은 내년 말까지 수립해서 고시할 예정입니다. 특히 가능성이 큰 곳 어딜까요? 바로 이 경인선입니다. 구로에서 인천까지 이어지는 지금 나오는 건 이제 경인 고속도로인데요. 예. 경인 고속도로도 지하화가 되고 이 경인선, 이 철도도 지하화가 됩니다. 예. 그래서 21개역 구간을 지하화하면은 지상 공간 개발을 통해서 이 재원 마련이 어렵지 않을 것으로 국토부는 보고 있습니다. 박상우 장관의 발언도 이런 인천시에서 적극적인 경인선 철도 지하화 또 이 경인 고속도로 지하화가 진행될 것을 지금 얘기를 했기 때문에 앞으로 인천에서 가장 이런 지하화 작업이 먼저 진행될 것이란 관측을 뒷받침하고 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제일 사실은 먼저 요구한 데가 또 인천이었고요. 일찍부터 준비를 해온 것으로 알고 있어서 저희들도 가장 든든한 중앙부처의 파트너가 인천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포부를 밝히셨는데 어쨌든 시간도 좀 걸릴 것 같고 돈도 많이 들 것 같거든요. 재원 마련 부분은 좀 어떻게 계획이 잡혀 있습니까? 얼마 정도 들 거라 생각하십니까? 뭐 수십조가 들지 않을까. 오늘 숫자 얘기 많이 하네요. 네. 네, 맞습니다. 50조 원 정도 든다고 합니다. 이건 물론 지금 추산이라서요. 그 철도 지하화가 사실 왜 이렇게 중요해졌느냐? 지난달 25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교통 분야 민생 토론회에서 발표됐던 이 교통 분야 3대 혁신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50조 원에 달하는 자금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이 되고 있습니다. 50조 원이 정말 엄청난 비용이죠. 예. 일단 철도를 땅 밑으로 보내고 이 지상 공간을 활용을 해서 이 사업 재정을 마련하겠다는 구상인데요. 하지만 이런 자금 조달 방법이 비현실적이라는 지적이 이어져 왔습니다. 이에 이성애 국가철도공단 이사장이 좀 해법을 내놨는데요. 철도 지하화 사업과 관련해서 이 철도공단이 채권을 발행할 재무적인 여건이 있다. 여력이 충분하다고 밝혔습니다. 철도공단이 가지고 있는 이 철도 자산이 140조 원에 이르고 있는데요. 이런 철도 자산을 관리하고 있어서 이를 기초로 지하화 공사를 하기 위한 채권을 발행을 하면 충분히 재원 마련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공단 입장에서는 단시간에 이 채권을 회수하지 않고 일단 장기간에 걸쳐서 50년이 됐든 100년이 됐든 회수하는 구조로 가져가면은 지하화를 위한 재원 조달 불가능하지 않다, 가능하다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이 철도 지하화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계획된 공기 내에 지하화 철도 건설을 마치고 이 상부 개발이 조속히 이루어지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정리해 보면은 일단 초반에 그 돈은 일단
그 철도공단이 좀 내주고 그 다음에 빨리 이제 공기를 줄여서 비용이 더 늘어나는 걸 막고 마지막에 지상 개발을 빨리 해서 돈을 좀 빨리 벌어들여서 결국은 이제 충당됐던 자금을 빨리 메우겠다 예. 이런 얘기입니다. 네, 앞으로 실제 어떻게 이제 진행이 될지 좀 지켜봐야겠네요. 철도 지하화 사업 계획 그리고 한 주 앞으로 다가온 GTX-A 개통과 관련해서 경제부 이승윤 기자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